이제 새로운 단원인 3단원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역학적 시스템, 물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차근차근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학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역자는 힘 역자입니다. 그래서 힘에 대한 학문을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역학이니까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과학적으로 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이 힘은 포스의 약자 해가지고 F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힘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물체의 모양,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에 힘을 작용하면 이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거나 혹은 이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혹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물체의 모양, 그 다음 운동 방향, 그 다음 빠르기가 변해요. 반대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힘은 무엇이냐면 알짜힘 혹은 합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에 한 가지 힘만 작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힘을 모두 다 합한 것을 그냥 합력 혹은 알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힘 다시 정리하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가 변해야 되는데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작용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혹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정지한 물체와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정지한 물체, 자, 지표면 위에 이렇게 1kg짜리 물체가 정지해 있어요. 자,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빠르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빠르기가 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 모양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했어요. 그 다음에 물체 운동 방향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한 물체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 모두 변하지 않았으므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힘이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표면 위에 이렇게 1m/s로 마찰이 없는 지표면 위에 1m/s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물체의 모양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 다음에 물체 운동 방향이 변해야 안 변해요? 그렇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가거나 혹은 이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1m/s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빠르기 1m/s로 일정하니까 빠르기도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과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는 물체의 모양, 그 다음 운동 방향, 그 다음 빠르기가 모두 변하지 않았으므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속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속력의 약자는 V라고 합니다. 자, 속력, 빠르기를 나타내는데 누가 누구보다 더 빠르다. 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정 시간 동안 누가 더 멀리 가는가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빠르기는 시간당 얼마의 거리를 가는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제 물체의 속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가면 물체의 속력이 빠른 거고 같은 시간 동안 더 적은 거리를 가면 물체의 속력이 느린 거겠죠. 그래서 이 속력의 단위는 시간 나누기 거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초의 단위인 S가 있고 미터의 단위인 M이 있어요.
근데 이 s와 m은 더 이상 이 단위가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편하게 써주기 위해서 눕혀줍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당 시간당 거리를 얼마나 가느냐를 이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통 자동차나 아니면 KTX처럼 기차에 많이 쓰이는 단위죠. 왜냐하면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기엔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있는데, 그 다음 속도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속도는 뭐냐면, 이 도자가 이제 각도할 때 이건데, 방향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무엇이냐면, 빠르기와 방향까지 포함한 것을 속도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m/s로 가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왼쪽으로 1m/s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얘네의 빠르기는 즉 속력만 나타내면 1m/s로 일정해요. 그쵸? 위에 있는 뭐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A도 속력은 1m/s, B도 속력은 1m/s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어때요? 방향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자, 우리가 A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그냥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 반대인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의 속도를 표현해주면 플러스 1m/s라고 해주고, 뭐 이 플러스는 생략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은 1m/s라고 해줘요.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왼쪽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m/s인 거예요. 됐나요? 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제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따라서 오른쪽을 플러스 둘 것이냐, 왼쪽을 플러스로 둘 것이냐, 문제 나와 있는 대로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해주긴 합니다.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엑셀레이트 해가지고 A인데, 이 자동차에 엑셀이 있죠? 이 엑셀을 밟으면 어때요? 속력이 빨라지죠. 그런데 여기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도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9.8m/s를 자주 쓸 건데, 일단 9.8m/s는 1초 동안 몇 미터를 가는 거냐면 9.8m를 간다는 얘기예요. 즉 1초 동안 9.8m/s를 가는 속도를 그냥 9.8m/s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었어요. 얘의 속도는 0m/s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얘가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물체의 빠르기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1초 후에 몇 m/s가 됐냐면 9.8m/s가 됐어요. 그러면 얘의 속도의 변화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9.8m/s죠. 그런데 얘가 몇 초 동안 변했어요? 그렇죠. 1초 동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9.8m/s.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이 단위만 봤을 때 자, 이런 단위가 되는데 m/s를 지금 시간으로 나눈 거죠. 얘를 좀 편하게 써보면 S분의 SM이에요. 됐나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S는 결국엔 1분의 S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이 안쪽의 곱을 분모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의 곱을 분자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S제곱 분의 미터가 되고 얘를 눕혀서 써주니까 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속도의 변화량 우리가 0m/s에서 9.8m/s가 됐는데 이 속도의 변화량이 플러스 9.8m/s이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시간을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즉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 속도의 변화량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줬죠. 그 다음에 얘가 1초 동안 변했으니까 1초로 나눠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시간 분해의 나중 속도를 그냥 V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했을 때 V에서 V0를 빼줍니다. 그럼 결국엔 단위는 S분의 미터/세크고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써주면 미터/세크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속도가 방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9.8 미터/세크로 갔던 애가 있었는데 얘가 1초 후에 0 미터/세크가 됐어요. 자,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몇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오른쪽으로 9.8 미터/세크로 가고 있었는데 0 미터/세크가 됐습니다. 속도가 줄어든 거죠. 자, 줄어든 거면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줄 거예요. 그럼 0에서 몇을 빼주는 거예요? 9.8을 빼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1초 동안 변했어요. 단위 미터/세크라고 표현해주면, 자, 그럼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9.8 미터/세크 제곱이 됩니다. 어때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이 생겼죠. 방향이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가속도, 속도가 줄어든다. 증가한 것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줄어든 것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 속도를 또 구하는 공식을 또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결국엔 가속도는 시간분의 뭐냐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예요. 자, 여기 양쪽에다가 t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T는 V-V0가 되겠죠. 그럼 얘를 V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 마이너스 V0를 여기다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양쪽에 플러스 V0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V는 V0 더하기 AT가 됩니다. 자, 요 T는 뭐냐면은 가속도가 작용한 시간이에요. 자, 요걸 한번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 속도는 결국에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가 얼마나 작용했냐 그 시간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9.8 미터/세크 제곱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1초 후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0 미터/세크인데 이 가속도가 9.8 미터/세크 제곱이란 뜻은 1초 동안 속도가 몇이 증가하냐면 9.8 미터/세크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0에다가 9.8을 더하니까 9.8 미터/세크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 공식에 한번 넣어볼 거예요. 우리가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이 처음 속도가 그런데 0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속도는 9.8 미터/세크 제곱이었는데 얘가 몇 초 동안 작용했냐면 1초 동안 작용했어요. 그러면 9.8 미터/세크 제곱 곱하기 1초죠. 자, 얘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단위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단위 한번 볼게요. 미터/세크 제곱은 결국에는 S분의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가속도가 작용한 시간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면서 미터/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9.8 미터/세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속도가 0이고 가속도는 9.8 미터/세크 제곱인데 2초 후의 속도를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자, 처음엔 여기였고 1초 후에는 속도가 9.8 미터/세크가 증가하니까 0에다가 9.8 미터/세크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1초 후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2초 후가 되니까. 그럼 1초 후에도 1초 동안 속도가 몇이 증가하냐면 9.8 미터/세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9.8 미터/세크로 움직이는 애가 1초 후에는 9.8이 또 증가해야 되니까 19.6 미터/세크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나중 속도 v입니다. 그런데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그런데 가속도는 9.8 m/s 제곱인데 이 가속도가 몇 초 동안 작용했냐면 2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까 요거랑 요거 계산하는 건 해줬으니까 9.8 곱하기 2 m/s가 되겠죠. 그래서 19.6 m/s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가속도 9.8 m/s 제곱 1초 동안 9.8이 증가하는 건데 자, 보세요. 처음엔 0, 1초 후에는 9.8 m/s 제곱, 그 다음에 또 1초 후에는 19.6 m/s인데 결국엔 초당 9.8 m/s씩 증가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속도를 계속 배웠고 그 다음 가속도도 배웠고 힘도 배웠으니까 그럼 이 힘과 물체의 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에 힘을 가해주면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지에 있는 1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얘를 퉁 칩니다. 그래서 힘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겠죠. 자, 움직인다는 얘기는 처음에 0m/s였다가 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결국엔 가속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같은 질량일 때 가해주는 힘이 크면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질량이에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1kg짜리 물체가 있고 여기 아래에도 1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얘를 A,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런데 A에는 1N의 힘을 작용했고 그 다음에 B에는 20N의 힘을 작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빨라질까요? 그렇죠. 더 강한 힘을 받은 B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힘과 가속도는 어때요? 비례 관계입니다. 더 큰 힘을 작용할수록 더 큰 속도의 변화량이 생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같은 힘을 가할 때 질량이 크면 속도의 변화량이 작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A인 경우는 1kg짜리 물체에 1N의 힘을 가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20kg짜리 물체에 B 경우에는 1N의 힘을 가해줍니다. 자,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A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됐나요? B는 A보다 느리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같은 힘을 가할 때 질량이 크면 속도의 변화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인 M과 가속도 A는 반비례 관계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해 주냐? A는 질량이랑은 반비례해야 됩니다. M은 질량이고. 알겠습니다. 웹에서 질량이랑은에 대해 찾은 결과. 자, 시리가 대답 듣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A는 다시 정리하면 자, A는 질량이랑은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힘이랑은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A는 M분의 F라는 게 나오는데 보게 되면 M이 증가하게 되면 A는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런데 A는 M분의 F에서 F가 증가하면 A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F와 A는 비례관계, M과 A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M분의 F인데 우리가 이제 분수로 되어 있으면 좀 보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양옆에다가 M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 얘랑 약분되니까 F는 MA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자, 힘, 과학적으로 힘이 가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해야지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체의 모양도 안 변하고 운동 방향도 안 변하고 빠르기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면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거예요. 즉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 내용 앞으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F는 MA. 그래서 힘을 가해줬을 때 같은 질량일 때 힘을 더 가해주면 A가 더 커집니다. 근데 같은 힘을 가할 때
m이 너무 커버리면 a가 감소한다. 자, 요 내용도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요 가속도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중력 가속도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요것도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